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39호 제15면 기사입니다. 평택시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출 감소 증빙 없이 지원. 평택시 시장 정장선 가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평택시는 16일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해 매출 감소 자료 제출 없이 지원한다고 밝혔다.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입증을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지난 15일 종료된 소상공인 긴급지원 1, 2차 지원 사업에는 17,000여 명이 신청했는데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이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신청을 포기하는 등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시는 소상공인 긴급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취지인 만큼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매출 감소 증빙자료 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단, 매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심사 결과에 따라 60물결표 사인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50만 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긴급지원금을 아직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더 있을 것으로 파악, 세차 접수도 시작한다. 시는 이달 말까지 1, 2차 신청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6월 8일부터 2주간 세차 지원 사업을 신청받는다. 신청은 평택시청 및 송탄안중 출장소에서 할 수 있다. 한편, 소득이 급감한 저소득층 특수형태 근로자, 이하 특고, 및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지원 사업은 15일자로 종료됐다. 시는 저소득층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지원 사업은 기존의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교육 여가 운송 분야 프리랜서로 한정해 지원했으나 방문 판매원 자동차 딜러 정수기 점검원 방문 판매원 음악치료사 등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모든 분야의 프리랜서로 대상을 확대해 약 2,000여 명의 고용 사각지대를 최소화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특고 프리랜서 무급휴직자는 6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지원 금액은 150만 원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h어디.co.kr을 확인하거나 콜센터 국번 없이 1350로 문의하면 된다. 정장선 평택시장 코로나19 극복 위한 기부의 솔선. 정장선 평택시장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부 선행을 이어가고 있다. 평택시는 15일 정장선 시장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87만 1천 원 전액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4개월간 급여 30%와 평택시 재난기본소득을 기부한 데 이어 세 번째다. 부시장, 실국소장 및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도 기꺼이 동참한다. 15일 아침 코로나19 대응 1일 점검회의에서 정 시장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의 뜻을 밝히자 실국소장 등 간부 공무원들도 취지에 공감하며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간부 공무원들의 솔선에 따라 공직자들의 기부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장선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는 이제 시작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다면서 더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에 공직자와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등 재난기본소득은 건전한 소비를 통해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긴급대책인 만큼 시민들께서도 지역 식당가와 상점들을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평택시는 지난 4월부터 재난기본소득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의 행복한 평택 캠페인과 함께 재난기본소득을 활용,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위해 지역 상점을 이용하는 힘내세요 사장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하남시 장애인 대상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신청자 모집. 하남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장애인의 학습과 일상생활을 돕는 2020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은 신체적 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 유형에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화면 낭독 소프트웨어 터치모니터 점자정보 단말기를 비롯해 시각장애인용 38종, 지체 뇌병변 장애인용 27종, 청각, 언어장애인용 26종 등 장애 유형별로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보조기기로 구성되어 있다. 대상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 등록증을 받은 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자 가운데 1급 또는 7급의 상위 등급 판정을 받은 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된 대상자는 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를 지원받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90%를 지원받게 된다. 오는 6월 19일까지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 www.앱4u.5.kr 보조기기 신청 또는 정보통신과 방문이나 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하남시 음식점 내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홍보. 하남시는 방역과 일상생활이 양립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관내 대형 음식점 배가 흔두 개소를 대상으로 테이블 세팅지 20만 장을 제작해 배부했다고 13일 밝혔다. 테이블 세팅지는 음식점에서 숟가락과 젓가락을 올려놓을 때 사용하는 위생종이로 테이블에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배치하여 테이블 세팅지가 놓여진 자리에만 앉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손님들이 서로 마주보지 않고 식사를 하도록 안내한다. 또한
생활 속 거리두기 이용자 준수 사항을 적은 문구를 방울이 하남시 캐릭터를 활용해 디자인하여 코로나19 예방 탈출 홍보에 동참하고 있다. 삼성 나눔워킹 페스티벌 기금 전달 및 지역아동센터의 코로나19 예방 물품 지원. 삼성전자 DS 부문은 지난 13일 평택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지난해 삼성 나눔워킹 페스티벌에서 조성된 복지기금 1억 8천여만 원과 평택시 관내 35개소 지역아동센터의 코로나19 예방 물품 희망 세이프티 키트, 마스크, 손소독제 등 2,900여만 원 상당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정장선 평택시장을 비롯하여 윤태양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초로부산어린이재단 김창현 경기지역본부장, 지역아동센터 평택시협의회 전민수 회장 등 15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금은 지난해 9월 삼성 나눔워킹 페스티벌에 참여한 시민들의 참가비와 삼성전자 직원들의 한 대 한 매칭금으로 조성됐으며 시는 경기공동모금회를 통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시설 등에 전달해 지역특화사업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저소득 청소년 학원비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윤태양 평택사업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꾸준히 펼쳐나갈 것이며 아울러 최근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인 저소득 아동들에게 마스크, 손소독제를 지원해 지역사회 내에서의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정장선 시장은 삼성 나눔워킹 페스티벌에 참여한 평택시민과 삼성전자에 감사드리며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시민과 고통을 조금이나마 함께 나누고자 분야별 지원 방안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으며 어려운 시민이 사각지대에 놓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 DS 부문은 함께 가요 미래로 이네이블링 피플이라는 사회공헌 비전 아래 지역아동센터 아동 청소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난 2012년부터 초등학생 정서교육 지원 희망 토요일, 2016년부터 중학생 학업 지원 희망 공부방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포천시 태봉공원 조성 본격화된다. 포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소흐릅 태봉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이 본격화된다. 시는 특례 사업의 총면적 15만 9,607 중 78%인 12만 5,282는 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하고 22%인 3만 4,325에는 공동주택 624세대를 건축하는 계획으로 4월 28일 실시 계획인가를 고시했다. 또한 2018년부터 민간사업 제안 공모를 진행해 각종 심의와 관련 기관 부서 간 협의 등 행정 절차를 추진해왔다. 특히 시와 사업 시행자 간 협상으로 공원 내 공동주택 부지 및 규모는 축소해 공원 부지를 최대 확보하고 주변 공동주택의 일조 및 조망 등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향후 조성될 공원에는 소흐릅 내 부족한 교육 문화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고 수영장, 카페형 어린이 도서관, 청년활동 공간, 마을 공동체 활동 공간, 카페, 숲체험 시설로 구성할 예정이며 도심형 수목원을 모티브로 잔디광장과 힐링 산책로, 쉼터, 정원 등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공연, 휴식 등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태봉공원은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지 40년 이상이 되었으며 오는 7월 1일자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적용됨에 따라 민자 유치를 통한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40년 이상 재산권 행사에 제약받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보상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21년 12월까지 공원을 준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토지 매입과 공원 조성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휴식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거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천시 소흐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특화사업 추진. 소흐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최기진, 전종배는 지난 12일 소흐릅 행정복지센터에서 정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복지재단 후원 지역화폐 지원 대상자와 협의체 자체 후원 물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결연세대 안보 확인 사업 만족도 조사에 따른 결과 공유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협의체 위원들은 지원 대상자 45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쌀, 다용도 세제, 포천 사랑 상품권 등 후원 물품을 전달하며 각 가정의 건강과 안부를 확인했다. 전종배 민간위원장은 매년 우리 협의체에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우리의 작은 희망을 담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기쁘고 함께 참여해주신 위원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고 밝혔다. 이에 최기진 공공위원장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꾸준히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데 앞장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에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며 복지사각지대 없는 소흐릅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흐릅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을 위한 생필품 꾸러미 지원사업, 가스 타이머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관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대상자를 찾고 복지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